안녕하세요.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초 탄탄 이론 정리 시간. 자, 2차 방정식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어디 한번 가장 기초적인 항목부터 좀 살펴봐가면서 2차 방정식 공부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다 보면 대수 방정식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죠?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쭉 는 0. 물론 이제 최고차는 0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명칭 좀 보자면 높은 차수 n차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써져가는 거 n차, n-1차 해서 맨 마지막에 상수항까지 써가는 거 이런 거 n차식이라고 하죠. y는 하고 똑같은 식이 써져 있으면 뭐라고요?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y 자리에 0 들어가 있어서 쭉는 이렇게 된 거지 n차 방정식. 이런 걸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수 방정식이라고 하죠. 뭐 이곳에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n차식은 몇 개의 근을 갖는다? n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요. 그 다음에 홀수차는 적어도 몇 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것도 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홀수차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됐죠? 자, 이런 걸 가지고 가장 이제 기초적인 정보가 있어야 그 다음 공부를 하니까요. 자, 뭐 2차 곧바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1차부터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또 용어 정리. 방정식이라는 거 있는데, 방정식 들어가려면 이제 뭐냐? 사실은 특정한 문자 값에 되면 해를 갖는다. 그거에서만 성립하는 식이다. 그걸 이제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 이 특정한이란 이 표현은 바로 이게 바로 뭐죠? 어떤 실수 x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와우. 그 특정한 문자. 됐습니까? 자, 항등식은 이미 공부들 하셨죠? 항상 성립하는 식.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식. 그럼 등식이라는 말은요? 같다. 등으로 써서 나타내는 식. 이런 거 됐습니까? 자, 저는 등식엔 또 어떤 성질이 있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물론 양변에 같은 숫자를 됐습니까? 대신 무엇으로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0으로 나누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같다 있을 때 더하거나 빼거나 양쪽 똑같이 곱하기 하거나 똑같이 나누기 하더라도 결과는 어떻다? 같다. 뭐 이런 기본적인 성질. 자, 2차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자, 진짜 기초 이제 1차 방정식부터 한번 좀 다뤄볼까요?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한쪽으로 이제 뭐 넘겨서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슉슉슉슉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뭐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이항까지 시킨 이런 모양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b인데 이제 지금 맨 처음 놓는 모양 자체를 이렇게 놓게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해를 구해가는 겁니다. 뭐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건데 물론 여기 이제 a 값이 0이 아니면 쭉 나누기 해가지고 슉 끝내면 되죠. 이거 뭐 옛날부터 막 풀었던 거 2x는 3, x는 2분의 3 어우 저런 걸 왜 풀어?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는데 이런 거 왜 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고등학교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ax는 b 해를 구하라 라고 문제 나왔을 땐 자, 이게 좀 가끔 서술형에도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답을 구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게 이 숫자 2가 아니라 이곳에 문자가 들어갔을 때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문자가 이놈은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녀석이 0일 때 하고 0이 아닐 때. 그래서 지금 답 이렇게 쓰는 것도 0이 아닐 때 나누기가 돼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식 자체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0은 b 이렇게 이제 식이 써지죠. x에다 0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b 값이 0이 아니 되게 되면 0이 아니면 0은 뭐 3, 4 말이 안 되죠. 즉 만족해는 x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가 없습니다. 이런 걸 불능. 이렇게까지 풀어 써놔줘야 되나요? 자, 근데 이 b 값이 0이면 좌변 0, 우변 0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 부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0, 0 이렇게 되는 건 이거 무슨 풀이죠? 항등식 풀이하는 거랑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항등식 풀이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최고차의 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0이 아닐 때랑 0일 때랑 나눠서 풀이해야 된다. 진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2x는 3 이렇게 됐을 때 x는 2분의 3 뭐 이런 거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차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해서 바른 답안 쓰는 그런 모양.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최고차에 뭐가 있다? 문자가 있다. 그러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거 지금 1차에서만 논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가면서 계속 신경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꼭 함정에 걸리듯이 틀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나중에요. 지금 이제 방정식 이야기인데 나중에 부등식에서는요. 요 최고차가 또 단순하게 또 0일 아닐 때가 아니라 클 때 작을 때 0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부등호가 그대로냐 뭐 바뀌느냐 0 되면 또 고민해야 되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또 문제 자체에 또 1차, 2차라고 주어져 있게 되면 또 최고차는 또 뭐다?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문제 풀이에 할 때 뭐 함정처럼 걸려들어서 이제 답안 쓸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 자, 1차 방정식 풀이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딱 돼 있습니다. 0이냐 0이 아니냐 나눠 가면서 풀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자, 이해되죠? 자, 이제 1차 방정식은 됐고 그 1차식 중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곧바로 시험 문제가 될 만한 건 바로 뭘까요? 아마 절대값 요 녀석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이 문제가 될 겁니다. 가장 기초 공부, 우와 중3 때부터 나왔습니다. 루트 안에 제곱이 돼 있으면 풀려나가는데 양음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a처럼 이렇게 풀려야 된다. 양수면 그대로 정확하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든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하. 절대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값이 0인 값을 구해서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눠 푼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x-1도 있고 x-2도 있고 이렇게 뭐 여기 더하기 돼 있으면 여기 0 만드는 값, 여기 0 만드는 값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직선 전 범위를 척척 나눠서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 2보다 클 때 이렇게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풀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절대값 부분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만 가르쳐주면 제 수업이 아니죠. 자, 절대값 공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라서 이제부터 조금 새로운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이하는데 좀 보탬이 되는 그런 개념들 한번 좀 할까 합니다. 절대값 사실은요, 이 절대값 정의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수직선 개념을 이용해서 딱 해서 여러분들이 풀이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자, 절대값 1. 절대값 1을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x가 기존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이제 이게 그대로 풀려서 1. x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를 푸는데 이게 1이니까 결국 요건 x는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제 수식 형태로 풀이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정의 관점에서부터 살피게 되면 원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데가 어디가 있냐면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좌측 마이너스 1, 우측 플러스 1 해서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하나 더 연습을 하자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었죠?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x-5는 이퀄 2. x가 5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이퀄 2. 요거 부분이 좀 귀찮으면 x-5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이를 하던가 해서 x는 7, x는 3 이렇게 구했죠. 근데 이게 이제 수직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요 5라는 건 요 아는 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빼기니까 차이 5에서부터 차이가 얼마만큼 여기 결과가 2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는 좌표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7 이런 것이 답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수직선을 이용하니까 간단하게 처리되죠. 물론 이 문제풀이는 이 뒤쪽에 1, 2 이쪽 부분에 숫자 형태, 상수 형태가 돼 있을 때만 좀 유용한 풀이긴 하죠. 이곳에 이제 변수 x가 오면 잘 안 되지만. 하지만 이런 풀이법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에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돼서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부등식이 되면 뭐죠? 여러분들이 이걸 푸시려면요,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x-3은 2보다 작다. x값이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 2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는 또 x는 또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다. x는 또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범위에서는 어떻게 푸나요? 5보다 작은데 3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렇게 공통범위 생기고, 이쪽은 또 1보다 큰데 3보다 작은 곳에서 풀었으니까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위아래 범위를 또 뭐예요? 합쳐가지고 답. 이게 좀 번잡스러운 풀이를 해야 되죠. 자, 근데요, 아까 했던 거 보게 되면 3에서부터 2만큼 떨어진 좌표니까 1하고 5를 찾았어. 이 좌표 찾았는데 거리가 이만큼 되는 지점이 5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그거보다 작아? 그럼 이 안쪽이겠네 해서 정답은 이렇게 요 사이. 만약에 크다가 돼 있으면 더 멀리 간 곳 동그라미 친 이쪽이 답이 되겠네 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값 부분에 바깥쪽 부분에 이제 상수 이렇게 처리됐을 때는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절대값 풀이 조금 신경 쓰이는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풀이를 하려면 어떻게 했죠? 절대값이 두 개면 0 되는 좌표니까 2하고 4하고 해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범위로 나눠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x가 2보다 작을 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x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4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4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마이너스 4 10보다 작거나 같다. 식을 막 계속 써야 되니까 정신도 없네요. 풀고 풀어서 답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그런 패턴이에요. 자, 다른 관점을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은 2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요 뒤에 절대값은 4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그 거리의 합이 10보다 작다.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합쳐서 10이 돼야 되겠다. 근데 여기 이만큼 이미 됐으니까 하하 10 떨어진 데서 2를 빼니까 8. 그러면 4 더 가면 되죠. 여긴 2가 추가됐으니까 8에 2 합쳐서 10. 그러면 4에서부터 4만큼 간 좌표니까 8. 반대 방향 마이너스 2겠죠. 똑같은 개념이니까 4만큼 가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8. 여기가 거리 합이 10 되는 지점인데 작거나 같다. 정답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뒤쪽 이 절대값 풀이하는 부분들이 좀 색다르기 때문에 한 방엔 잘 익숙해지지 않죠. 여기 절대값 풀이하는 파트 여기만 좀 반복해서 좀 들어가지고 요 지금 설명한 내용, 이런 걸 이렇게 참조해서 풀면은 절대값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절대값 부분 조금 다르게 대처하는 거, 그리고 기존 거를 뭐 하더라도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이 개념을 추가해서 학습을 하면 쉽다는 거. 물론 절대값 이렇게 되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는 좀 되겠지만 여기에 이 기하학적인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이런 의미를 좀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 되면요, 실은 나중에 이과학 쪽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벡터 파트 부분 공부할 때도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정의 파트 부분 이용하는 거 조금이라도 익혀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실전 문제 몇 개 풀면서 1차 방정식 파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일체방 파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예를 풀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방정식 적.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정리가 안 돼 있죠. 정리가.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A 있고 요거 1 이항 시켜서 마이너스 됐습니까? 인수분해 해서 정리. 자,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AX는 B 이렇게 풀 수 있는 이 꼴 형태로 준비를 마친 거죠. 준비. 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X는 나누기 하다 보니까 이제 약분돼. A분의 1이 답이야. 딱 쓰면 끝나는데 고등학교 과정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앞에 있는 A 값이 0이어도 안 되고 1이어도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 나누기해서 이렇게 답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좌변은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0이 되는데 오른쪽은 0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고 A 값이 1이 되면 왼쪽도 0, 오른쪽도 0. 항상 성립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가는 패턴 자체가 익숙치 않을 뿐이지. 조금 연습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 봤자 요거를 만족해주는 X 그 녀석이 원소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해가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이 R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야 되겠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무수히 많다. 자, 정리는 돼 있을까요? 하하, 정리돼 있을 리가 없죠.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2ax 이항시켜서 플러스 2ax 해서 x가 정리돼야 되겠고 전개해서 a에 요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인수분해 됩니까? 됐습니다. 약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해가 무수히 많게 나타나는 뜻이 되려면 이쪽도 0, 이쪽도 0이 돼야 되죠. 그렇게 되는 숫자도 있죠. 그러므로 정답 A는 1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까 위 문제에서 풀었듯이 이렇게 지구차 계속 이 앞에 부분이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나눠 푼다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런 거 살펴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봅시다. 이제 절대값 나왔는데 이제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지만 이곳에 x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그런 방법 소용없습니다. 자, 수직선상 1, 2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값 나눠졌으니까 나눠야 됩니다. x값이 1보다 작을 때,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자, 음으로 풀려요. 음으로 풀려요. 이쪽은 그대로 쓰겠어요. 양으로 풀려요. 음으로 풀려요. 그대로 쓰겠어요. 양으로 풀려요. 양으로 풀려요. 그대로 쓰겠어요. 됐습니까? 자, 마이마 넘겨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x가 되겠고 됐죠? 전전 3에다가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1. x값 마이너스 3분의 1 주어진 범위에 해당합니다. 좋습니다. 소거가 되고요. 됐습니까? x는 1에다가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하죠. 하나 소거하고요. x는 이항시키니까 3의 7 되겠습니다. 자, 이 값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 값이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나왔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군요. 7 구했는데 2보다 큰 값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 두 개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우선 뭐 기본적인 거 하죠.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범위에서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 다음 x 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풀면 되겠죠. 자, 풀이 진행합니다. 음수로 풀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3는 12 됐고 맞게 했죠. 자, 다음 양으로 풀리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3는 12. 자, 이번엔 다 양이니까요.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3 12 됐습니까? 자, 처리합시다. 이항시켜서 3x 지워지고 는 마이너스 12 x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 마이너스 x 이항시켜서 x 6에다가 마이너스 6 그냥 곧바로 끝났네요. 자, 다음 3x 됐고 지워지고 12x는 4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마이너스 4 구한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니까 정답이 되겠고 마이너스 6 구한 것은 요 범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x는 4 이렇게 구해간 것은 이 범위 안에 되니까 정답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범위 나누는 연습에 의한 풀이 별로 어렵지 않게 처리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절대값 나눠서 풀이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빠른 풀이 하는 것들은 아까 샘플 예로 절대값 부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x, 2x라든지 이렇게 바깥쪽 x 또 아까 간편 풀이로 보여드렸던 게 잘 적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특수한 일부 부분에 좀 빨리 풀 수 있는 건 가르쳐 드렸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정의를 이용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절대값 풀이는 일단 범위를 이렇게 차분하게 나눠서 풀이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은 2차 방정식 풀이 중에서 본격적인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위한 간단한 1차 방정식 풀이 답 쓰는 요령과 절대값 부분 이곳에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본격적인 2차 방정식 다룰 테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낙환이었습니다.